개인의 생각이 모인 거라는 뜻이야. 그럼 이 선이라는 게 생길 거란 말이야. 이러면서 국룰 같은 게 좀 생기겠지? 그럼 그게 새로운 문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전 항상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게 바뀌는 것 중에 하나가 수동적인 여자는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다. 얼굴이 예쁘면 매력적이지 않겠냐? 틀린 말은 아니야. 그치만 향기가 나지 않는 꽃이랑 똑같은 거지.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은 향기가 나지 않는 꽃에 가장 잘 어울리는 향을 담아주는 게 내 역할이다. 안녕하세요. 2월에 상담 살짝 받긴 했었는데 그 이후에 일이 좀 있어서요. 저는 인프피 35, 상대 NTJ 30남 5개월 만나다 헤어졌는데 편하게 지내자고 한 거에 저도 안 그럼 이 사람이랑은 더 이상 못 볼 것 같아서 그러자고 하고 연락은 드문드문 이어가다가 제가 술 한잔 하자 해서 3월 6일에 퇴근 후에 만나서 숨 먹고 저희 집 와서 같이 잤어요. 그때 이후에 제가 연락하면 답은 오는데 손톱은 없고 저는 다시 잘 해보고 싶은데 선이 정확하네요. 이거는 그 제가 영상 중에 그런 거 있어요. 섹파 만드는 법. 여자친구 사귀었다 헤어진다. 그러면서 희망 고문하면서 섹스한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전 여친 전 남친이 섹파 되기가 존나 용이에요. 일단 다행인 건 제가 연락하면 답은 오는데 선톡은 없고 이거 바라면 안 돼요. 선톡이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편하게 지내자고 한 거가 그냥 편하게 섹스하고 지내자 이 뜻이에요. 결국에 원하는 거는 나를 책임져줘 이거란 말이야. 근데 그러기에는 남자가 5살이 어리잖아. 엄마의 마음으로 좀 접근해야지. 연상녀면은 5살이나 많잖아. 근데 한심하다고 생각할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봐봐. 이 남자한테 따먹혔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내가 줬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한심해지는 거지. 내가 따먹었다라고 생각을 해봐. 봐봐. 남자가 5살 어려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30살 젊고 탱탱한 연하남 이제 못 먹나 했는데 럭키 비키잖아. 한 번 더 먹었당. 완전 럭키 비치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솔직히 말해서 조선시대도 아니고 여자의 정조관념 날라간 지 좀 됐잖아요. 여기 있는 숙녀분들 다 아다예요 그러면? 조선시대였어 봐. 세상이 변했잖아. 문화가 변했잖아. 연예인들 열애설 터지는 것만 봐도 옛날에는 열애설 터지면은 그냥 결혼하는 거였어 그대로. 엄청 보수적이어서 다른 방법이 없었어. 그래서 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무슨 몸을 막 굴려라 걸레가 되라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랄까, 난 문화라는 게 많이 바뀌고 있다라고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신데렐라 보면은 존나 수동적이거든. 신데렐라가 수동 끝판왕이야 내가 봤을 때. 신데렐라 한 게 뭐 있는데, 신데렐라 가만히 있었으면은 아무것도 안 했으면은 바닥 청소하고 있었을걸? 그냥 쥐씻기 몇 번 도와주고 그게 다지? 쥐씻기 맞나? 아무튼 청소하면서 쥐씻기 만나갖고 쥐씻기 안녕? 이게 다잖아. 근데 신데렐라는 마음씨가 고왔잖아. 그러니까 막 요정이 나타나서 드레스 렌탈해주지, 호박마차 렌트카해주지, 유리구두 협찬해주지. 그 협찬 받아갖고 반납해야 되는데 반납 못해갖고 좆될 뻔했잖아. 디즈니 애니메이션 중에 주먹왕 랄프라는 게 있거든요. 그 주먹왕 랄프 2를 보면은 세계관이 엄청 확장된단 말이야. 랄프가 있고 그 어떤 조그만 꼬맹이 여자애가 있는데, 그 여자애가 디즈니 공주님 방에 들어가. 거기에 이제 뭐 백설공주, 신데렐라, 뭐 엘사, 뭐 인어공주 다 있거든 거기. 근데 이제 저기다 하면서 다 막 무기를 꺼내고 막 경계 태세에 갖추는데, 그때 신데렐라가 유리구두를 깨서 칼처럼 들어요. 이렇게 그 왜 우리 막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술병 이렇게 해가지고 날카롭게 만드는 거 있지. 그런 것처럼 유리구두를 이렇게 깨가지고 칼처럼 들거든. 난 그거를 보면서 되게 상징적이다라고 느꼈어. 신데렐라의 그 수동적임의 상징인 유리구두를 본인 스스로 깨부수는구나. 이게 어떻게 보면은 더 이상 나는 수동적이지 않겠다 라는 의미지 않을까, 이런 프로파간다가 들어있지 않을까 라는 혼자 망상을 한번 해봤거든요. 당장 지금 나오는 새로운 공주들만 봐도, 엘사만 봐도 전혀 수동적이지가 않잖아. 그리고 왠지 모르겠지만 우리 숙녀분들 직업이 다들 공주님들이잖아요. 그래서 공주라는 거는 되게 되고 싶은 그런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아이돌 같은 거지 않을까 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는 더 이상 수동적이면 안 되는 세상이 온 거지. 여자가 흑인 인어공주는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흑인들 편 한번 들어줬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이제 인종차별적인 부분에 있어서 흑인 편 한번 들어줬다, 요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정신건강에 이롭습니다. 근데 님이 써주신 내용들을 보면은 되게 수동적이잖아. 사랑해, 좋아해, 말은 안 하는 남자, 매일 연락하고 늘 보고 싶다 하고 매일 약속 잡으려고 하고 찾아오는데, 이런 남자는 뭔가요? 자, 너무 좋은 예시가 나왔어. 지금까지는 여자가 여기서 여기로 바뀌어야 된다면, 남자는 방금 말씀하신 데서 딴 거로 바뀌어야 돼요. 이제 자, 사랑해, 좋아해, 말은 안 해, 매일 연락하지. 연락하는 거 뭐야? 행동으로 하는 거지. 사랑해, 좋아해는 이걸로 하는 거지. 보고 싶다, 간다 하고 약속 잡으려고 하고 찾아오고, 뭐야? 다 행동적인 거지. 이게 남자야. 이게 테토남이란 말이야. 남자가 뭐 말이 많아 딱 보여주면 되는 거지, 이게 맞다고 말했던 시대에서 큰 남자거든요. 자, 그럼 반대로 해볼게요. 말로만 나불거리면서 행동은 안 하는 새끼, 그리고 행동은 안 하고 말은 안 하는 새끼. 바꿀 거야? 닭후지 씨발. 말도 잘하고 행동도 잘하는 새끼, 그런 새끼는 이미 나보다 젊고 탱탱한 년들이 채갔다. 알겠죠? 객관화 하셔야 돼요. 객관화. 이미 그렇게 잘난 애들은 다 채갔어요. 이게 또 뭔 소리야. 남자가 갑이라고 생각이 들면 너무 왕처럼 떠받들어 주게 되고, 남자가 을이라고 생각이 들면 너무 하대하게 되는 성격이
있는데 어떻게 고쳐야 할까요? 일단 정상입니다. 숙녀분이신 것 같은데 여자는 본능적으로 방금 말씀해주신 그거를 태어날 때부터 내장된 채로 태어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게 나오는 건 정상이에요. 근데 이걸 고치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러지 마세요. 남자가 갑이라고 생각이 들면 왕처럼 떠받들지 마시고요. 남자가 을이라고 생각이 들면 너무 하대하지 마세요. 알겠죠? 완벽했죠? 수동에서 벗어나는 법 좀 알려주세요. 이거는 설명하려면 2시간 걸려요. 클래스 오세요. 그냥 되게 여러 가지 내용이 많은데 한 문장으로 알려주세요 라고 하면은 자존감 높이세요. 그리고 상처받는 거에 익숙해지세요. 요 정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주체적으로 해야 되고, 연락 같은 경우에도 하고 싶을 때 하고 씹고 싶을 때 씹으세요. 난 그게 권력이라고 보거든. 난 진짜 내 남자애들 가르칠 때 제일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안익십이거든. 그러니까 진짜 족밥 같아. 읽은 거 뻔히 알아. 솔직히 말해서 시간 한 8시간 지나면은 읽은 거 알아. 이렇게 떠서 본 거 알아. 근데 진짜 애써가지고 안 읽은 척 하는 거잖아.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이 선톡이 없네, 연락이 뭐 어쩌고저쩌고 하네, 연락이 뜨뜻미지근하게 오네, 텀이 어쩌고저쩌고. 이러지 마 제발. 내가 그 전에 하지 말라고 한 것 중에 연락 텀 가지고 밀당하지 마라 라고 한 적 있죠. 그러니까 이 텀이 진짜 개답답한 게, 여자친구들이 1시간 만에 왔네, 나도 1시간, 2시간 만에 왔네, 난 그럼 3시간, 이지랄 한단 말이야. 3개 왔네, 내가 1개 덜 보내야지, 막 이거 가지고 밀당하려 그래. 이거는 그냥 손해보면 뒤지는 병이고요. 이거 밀당이 아니에요. 이거 왜 그런 줄 알아요? 얘가 나를 좋아하는 거보다 내가 얘를 더 좋아하는 게 싫은 거야. 그게 손해본다고 생각한 거고, 어떤 부분에서 손해본다고 생각할까? 감정적인 부분에서. 왜? 그게 나중에 다 나한테 상처로 돌아오니까. 근데 그거는 상처가 아니에요. 많이 경험해보지 못했거나 멘탈이 좀 말랑말랑하신 분들한테는 상처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속상할 거야. 그치? 근데 그게 속상해지지 않을 만큼 멘탈이 단단해져야 돼요. 자, 그렇다고 방금 말씀드린 그런 밀당이 아예 안 통하는 건 아니야. 좀 어린 남자애들 또는 여자 경험치가 없는 남자애들, 컸어도 여자 경험치가 없는 남자들 있지. 이 친구들한테는 먹힐 수도 있어. 자, 그러면은 어렸을 때는 통할 수 있고 커서 그걸 하려 그래. 왜냐면 반대로 생각해보면은 남자 입장에서 알 만큼 알아. 그러다 보니까 내가 딱 보냈는데 여자애가 한참 있다 와. 내가 뭐 어려운 거 질문한 건 아니야. 한참 있다 와. 그리고 굳이 얘가 1시간 있다가 연락 올 필요가 없는 상황이야. 근데 뭐 했나 보다라고 생각은 하겠지. 근데 그게 반복되잖아. 내가 뭐 하다가 2시간 있다 보냈어. 2시간 있다 와. 그럼 티가 나 안 나? 난다고. 남자애들도 여자 경험치가 좀 생기면 티가 나요. 그럼 이렇게 보자. 여자 경험치가 좀 있는 남자, 여자 경험치가 없는 남자, 둘 중에 확률상 봤을 때 누가 더 잘생겼겠어? 그리고 여자는 족밥 새끼의 아이를 가질 수 없다 라는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얘가 족밥일까, 얘가 족밥일까? 얘가 족밥이지. 얘를 좋아할 거지. 얘는 안 좋아할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여자친구들 입장에서는 그 수동적인 방법은 나를 좋아하는 남자한테는 통할 수도 있어. 근데 내가 좋아하는 남자한테는 수동적이면 절대 안 통한다는 거야. 자존감을 올려야 한다, 멘탈이 탄탄해져야 한다. 말은 쉬운데 어떤 방법으로 접근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거를 설명해 주는 게 여기라고. 그거 다 가르쳐 주려면 2시간이 넘어요. 뭔지 알겠죠? 그리고 이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좀 대화를 해봐야지, 이 사람은 요렇게 올려야겠다가 있고, 이 사람은 저렇게 올려야 된다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와서 대화를 해봐야 돼. 뭔 말인지 알겠지? 통상적으로 누구나 다 잘 통하는 자존감 올리는 방법, 이런 거는 그냥 뭐 운동하세요, 돈 많이 버세요,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세요, 막 이런 거밖에 없어. 그런 걸 궁금해하는 게 아닐 거 아니야. 진짜 내 내면에 있는 뭔가가 있을 거고, 그게 그 뭔가가 뭔지도 알아야 되고, 이 사람이 멘탈이 어느 정도 레벨인지도 봐야 되고. 그치, 여기 있네. 사람마다 자존감에 대해 받아들이는 방식이 너무 다르죠. 맞아요. 자존감 안 올라가던데요, 운동해도. 반대로 말하면 올라갈 때까지 운동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승현님은 이렇게 다 여자 심리를 파악하고 움직이는 게 가능한 경지에 오르셨는데, 그 후에도 내 스스로 컨트롤 어려운 사랑 해보신 적이 있는지 궁금. 있죠. 나도 사람이야. 아니 뭐 이렇게 안다고 해서 뭐 완벽하게 다 되나? 자기 맘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인데. 승현님도 가슴앓이 하시는 경우가 있을지 문득 쓸데없이 궁금했어요. 있지. 저도 심장이라는 게 존재해요. 하지만 하우 마음 아파 이렇게 안 하고 하우 마음 아파 이렇게는 하겠지. 갑자기 문득 뭐가 막 생각이 나거나 마음이 아플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뭘 해야 될지 모르면 더 아프고 더 당황스럽고 두려워. 근데 뭘 해야 될지 알고 그걸 행동으로 옮기다 보면은 좀 덜 아플 수는 있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고통을 0에 수렴하는 거는 안 돼. 안 아플 때까지 하는 거야. 좀 덜 아플 때까지, 버틸만 할 때까지. 그건 이제 훈련이고 단련이고. 고통은 저항하는 게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다. 저는 익숙해지는 것이다 라고 좀 느껴요. 우리 아버지가 되게 엄했거든. 많이 맞았어. 어렸을 때 말을 오질나게 안 들었을 거 아니야. 존나 맞았어. 근데 내 동생이 하는 말이, 형은 더 맞았어야 되는데. 그래서 중학교 올라갔을 때, 중학생 때부터 막 크기 시작하잖아. 남중이었는데 애들 엄청 싸우거든. 아버지한테 많이 맞다 보니까 맷집이 늘어나가지고 같은 또래 애들이 때리는 거는 아프지가 않은 거야. 근데 그 중에서 막 애견남인 애 있지. 왜 그래 툭 치면 왜 그러냐고, 진짜 막 이런단 말이야. 나는 이게 별게 아니거든. 그리고 내 친구가 나한테 이렇게 해도 별게 아니야. 심지어 어떤 애가 새끼야 쳤는데
이게 돼. 맷집이 늘어가지고. 뭐라고? 고통과 고난에 익숙해지지가 아무튼 그런 것처럼 익숙해져야 돼요.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래. 근데 이제 고통과 고난, 인간관계에서 봤을 때 그 고통과 고난은 인류애가 떨어지는 행동들 있죠. 그런 게 이제 고통과 고난이 될 텐데, 그러다 흑화하면은 사회 부적응자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다 흑화하면은 좀 요상한 애가 되기도 해. 저 새끼는 왜 중2병이 아직 안 나왔지? 싶은 그런 느낌이란 말이야. 거기서 잘 성장을 하면은 그냥 인간이니까 다 그렇구나, 아 이게 인간이구나, 다 그런 거지 뭐 라고 받아들일 때가 와요. 이런 걸 보고 성숙해졌다 또는 어른스럽다 라고 우린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려면은 시간이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지.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걸 좀 가속화한 거고. 그런 말 있잖아, 아니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어? 라는 말에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 라고 답변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특수부대 택티컬 섹시 형님들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 그 형님들 이제 총 안 맞게 보는 거부터 시작해서 잘 쏘는 거 여러 가지 훈련을 많이 받는단 말이야. 근데 그런다고 해서 안 힘들까? 그 사람들은 고통이 없을까? 그 고통이 익숙해질 때까지, 그게 몸에 적응이 될 때까지 그 훈련을 한 거 아니야? 그 노력을 한 거 아니야?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총을 아예 안 맞을까? 작전 나가면. 근데 맞아도 괜찮다, 내 뒤에 내 동료가 있으니까. 맞으면 꺼내서 아픈데 참아, 뭐 별 방법 있어? 그냥 지혈해야지. 그러고 하는 거야. 그런 게 다 이제 돼 있고 머릿속에 있고 완전히 숙달이 돼 있는 상태니까 그만큼 겁이 없어질 수밖에 없지 않나 싶어요. 그만큼 익숙해진 거니까. 그거랑 비슷한 거로 미국 해병대 인터뷰하는 영상이었는데, 훈련을 되게 빡세게 하고 있었어. 근데 훈련하는 거 힘들지 않냐? 훈련은 하나도 힘들지 않다. 왜냐면 훈련할 땐 동료가 죽진 않으니까. 이런 얘기를 딱 하는 거야. 그래서 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난 딱 느꼈거든, 그거 보면서. 훈련이 아무리 힘들어 봐야 동료가 죽진 않는구나. 훈련이 힘들지 당연히. 안 힘들겠어? 힘들지. 근데 동료가 죽는 거보단 안 힘들다 이거야. 더 큰 고통과 괴로움을 겪어보니까 훈련은 이제 힘들지 않게 된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라고? 재산 분할되기 싫어서 소개팅 때 면접식으로 하면 혼자 살아야 해요? 일단은 난 저 얘기하는 사람 치고 재산이 있는 사람을 못 봤어요. 실제로 재산이 좀 있고 돈을 좀 멋있게 쓸 수 있는 사람들 있지. 쉽게 말해서 돈으로 여자 꼬실 줄 아는 사람들 있지. 그런 사람들은 저 걱정을 안 해요. 재산이 좀 있어가지고 여자 꼬실 줄 알아.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이제 결혼해서 진짜 뭐 재산 분할할 상황이 왔어. 됐어, 야 먹고 떨어져 쌍녀나 이러고 그냥 이혼해버려. 저런 걱정 아예 안 해요. 근데 막 여자가 막 이거 지금 이렇게 하면은 애 못 보게 할 거야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막 이것저것 가지고 막 가스라이팅하고 막 걸어갖고 막 협박하려 그래. 됐어 이혼해, 야 재산 가져가, 조카 딴 여자 마서 애 또 남은 그만이야, 이렇게 해버려. 이런 마인드야. 네가 할 줄 아는 게 뭐 있는데, 내 돈 갖다 쓰는 거밖에 너 할 줄 모르잖아, 돈 줄게, 그 돈 떨어지면 넌 끝이야, 이런 마인드야 그 사람들은. 돈이 많이 없어서 걱정인 거구나. 그러면 아까 말씀해주신 분께서, 제가 생각해도 제가 상남자가 아니라 하남자네요. 멋있다, 너는 상남자의 싹이 보인다, 인정했다. 그래도 보통 이런 얘기 들으면은 진짜 하남자 새끼들 있지, 씩 이지랄 한단 말이야. 근데 내가 족밥이었구나 지금. 나 씨발 개하남자네 느꼈잖아 지금. 멋있다, 박수. 야,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찐따를 벗어나는 가장 첫 번째 단계가 본인이 찐따인 걸 인정하자란 말이에요. 그래야 내가 어느 부분이 찐따인지 어느 부분이 모자란지를 볼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저 친구는 지금 그걸 시작한 거야. 이제 당신은 상남자가 되는 일만 남았습니다. 돈 많이 버세요. 자존감 얘기하다가 뭐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숙녀분들은 주체적으로 능동적으로 하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앞으로 숙녀분들이 수동적이면 더, 이 말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더 도태되는 시대 있죠. 점점 지금 가속화해서 오고 있거든요. 요 얘기까지 하면 진짜 좋겠다. 지금 중학생들 있지, 이제 고등학생 됐을 거야. 몇 년 전 일이었는데, 우리가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두 반 합쳐서 남자 여자 분반한 다음에 성교육 하잖아. 뭐 난 남고 나왔으니까 뭐 그럴 리는 없었겠지만 성교육 하는데, 남자애들한테 자 우리 남자친구들이 여자친구들 많이 지켜주셔야 돼요, 알겠죠? 그러면 네 이랬거든. 근데 지금 중학생한테 그렇게 하라고 하잖아. 왜요? 우리가 왜 지킴? 이런다니까. 근데 더 큰 문제가 뭔 줄 알아? 선생님들이 그거에 대한 이유를 설명을 못 해줘. 이유 설명 안 했으니까 안 해도 되죠? 이런 거 있지. 그 애들이 좀 크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MZ 애들이 되는 거란 말이야. MG가 좀 이래저래 욕을 많이 먹었는데, 영포티는 난 걔네들이 그래서 복수한 거라고 좀 생각을 해. 그리고 어떤 관점에서 보면은 이전에 우리가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좀 보수적으로 그래 왔던 것들 있지. 이거 중에서 악습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우리가 항상 그랬으니까 하던 대로 한다 했던 것들이 있단 말이야. 이런 거 막 탁탁 해갖고 털렸거든, 코로나 때 이후로 해가지고. 대표적으로 내가 봤을 때 대학교 똥공기 같은 거 있지. 물론 지금도 있는데 있을 수 있을 거야. 근데 대학교 때 학교를 안 나가다 보니까 1학년 친구들이 선배를 만날 일이 없어갖고 갈굼을 당한 적이 없는 거야. 그 상태에서 3학년이 됐어. 2학년도 있고 1학년도 있겠지. 1, 2학년 애들이 선배들한테 물어봐도 선배들도 그거 몰라, 안 해봐갖고, 학교 안 가봐가지고. 근데 그러느라고 갈구는 것도 없어진 거야.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내리갈굼이 있었는데 갈구는 법을 몰라가지고 갈구는 걸 까먹어. 그래서 갈굴 줄을 몰라서 못 갈고, 그러면서 많이 사라졌다라고 난 좀 보고 있거든. 우리 학교 체리
최대 똥군기 아직 있음. 아 최대는 조금 어쩔 수 없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해. 그러다 보니까 옛날만치 사람들이 술을 먹지 않는다라는 것도 좀 느껴지고 밥 문화 사라진 것도 많이 느껴지고 일단 24시 하는 데가 많이 없어 보면. 아 그래서 그 MG라는 게 어떤 관점에서 보면은 정상화되고 있는 거 아닌가? 여태까지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보수적으로가 이만큼 있어. 근데 이거를 지금 탈탈탈탈탈 털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어디까지가 악패습이지가 없는 거야. 난 그건 시민 의식에서 온다고 보거든. 근데 이게 분명히 쭉 가다 보면은 야 해도 너무했다 라고 하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그 문제가 생길 때까지 하는 거지. 문제가 안 생기면 계속 내려가는 거야. 문제가 생기면 다시 올라가는 거고 아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러면서 문제도 시가야. 그러니까 이렇게 쭉 가다가 어느 부분에서 딱 걸렸는데 여기서 이 정도는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가 있는데 더 내려가는 애들 있지. 얘네도 내가 봤을 때는 이런 말 쓰는 거 안 좋아하는데 도태야. 야야야 아무리 그래도 아니 이 정도는 해야지라는 그 선 있지. 그게 결국 시민의식이고 그 시민들이 생각하는 게 모여서 시민의식이 되는 거잖아. 개인의 생각이 모인 거라는 뜻이야. 그럼 이 선이라는 게 생길 거란 말이야. 이러면서 국룰 같은 게 좀 생기겠지. 그럼 그게 새로운 문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전 항상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게 바뀌는 것 중에 하나가 수동적인 여자는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다. 얼굴이 예쁘면 매력적이지 않겠냐. 틀린 말은 아니야. 그치만 향기가 나지 않는 꽃이랑 똑같은 거지.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은 향기가 나지 않는 꽃에 가장 잘 어울리는 향을 담아주는 게 내 역할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그거 어디서 한다? 클레비스에서 한다. 자 오늘 영상 요약. 그래서 하는 말인데 책 많이 사주세요. 클레비스도 많이 신청해주세요.